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남우선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람다 표현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앞선 강의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바 8 버전부터 생긴 변화들 중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람다 표현식이 등장한 것인데요. 이 람다 표현식을 사용하면 기존에 저희가 익명 클래스로 처리했던 부분들을 아주 간소하고 가독성 있게 그렇게 코드를 구성을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람다 표현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변수에 넣거나 아니면 파라미터, 전달 인자로 함수 자체, 그 기능 자체를 담거나 전달해 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람다 표현식이라는 식 자체가 코드를 블록화한 거고, 그걸 변수에 넣거나 파라미터에 전달하거나 아니면 어떤 함수가 끝난 이후에 반환 타입으로도 반환할 수 있는데, 그렇다면 이 람다 함수라는 것을 어떻게 작성하는지, 그 문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래 그림에 보시면 지금 가장 밑에 람다 표현식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. 보시면 자, 첫 번째 소괄호가 있어요. 이 소괄호는 파라미터가 들어가는 자리고요. 그 다음에 화살 표시가 있고 화살표가 있고요. 그 이후에 실행문,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코드의 내용들을 작성하는 블럭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 실행문에서 어떤 작업을 할 수도 있고 파라미터 없이 어떤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 람다 표현식에는 중간에 이렇게 화살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 람다 표현식을 설명하면서 제가 이 위에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보여드리고 있어요. 이건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는데요. 이 스레드 처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 러너블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코드를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, 이 부분은 저희가 함수 표현식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, 저희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람다 표현식은 이 코드 자체를 이 변수에 담는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 변수에 담을 수 있다. 함수 자체를 변수에 담을 수 있다. 그렇게 담길 수 있는 코드 블럭은 람다 표현식으로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, 그렇다면 이 함수 자체를 변수에 담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변수의 타입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자바를 만든 이 사람들이 람다 표현식을 자바 8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코드를 이렇게 람다 표현식으로 만들었어요. 그리고 이 표현식은 변수에 담길 수도 있고 파라미터로 보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어쨌든 특정 변수에 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자바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타입이 8가지의 이 데이터 타입, 프리미티브 타입과 한 가지의 레퍼런스 타입을 가지고 있는데, 그렇다면 새로운 타입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생기겠죠. 그럴 때 이 자바에서는 기존의 인터페이스 타입에 담을 수 있게 하는데, 그 전제 조건이 그 해당 인터페이스는 하나의 퍼블릭 메소드만, 추상 메소드만 가지고 있을 경우, 그럴 경우에는 이런 람다식을 담을 수 있다라는 조건을 만들었어요. 자, 이 부분은 제가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설명드리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러너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, 우리가 러너블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생겨 있고, 그리고 이 러너블 인터페이스 타입을 가지고 이렇게 람다식을 담을 수 있다라고 설명해 놓은 그림이에요. 그래서 이 그림은 이후 이 장표에서 저희가 이 함수 표현식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부분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,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람다 표현식을
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간단한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간단한 코드를 통해서 이 함수 표현식, 람다 표현식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테스트를 위해서 간단하게 이 컬렉션, 리스트 컬렉션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. 자, 스트링, 이 제너릭을 갖는 리스트라는 이름의 어레이 리스트를 하나 선언을 하겠습니다. 어레이 리스트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. 이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데이터를 몇 개 넣어 놓을게요. 그래서 뭐 간단하게 자바라는 문자열도 넣어 놓고요. list.add 해서 시언어도 넣어 놓고요. 그 다음에 list.add 해서 이번에는 react라는 문자열을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간단한 코드로 실제로 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문자열을 출력해 주는 코드를 작성을 할 거예요. 그러면 이 리스트에는 여러 개의 문자열 객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해당 데이터들을 순회하면서 꺼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. 그러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포문을 이용해서 string str은 리스트로부터 꺼내서요. 그 다음에 뭐 이 해당 문자를 출력해 주고자 한다면 system.out.println 해서 str.toString 하면 되겠죠. 그래서 toString 생략하고요. 자, 이렇게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, 이 가지고 있는 문자열들을 이렇게 출력을 해줄 거예요. 그런데 자, 이 부분을 조금 바꿔보려고 해요.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이렇게 for 구문을 사용하지 않고요.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이후에 스트림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. 리스트에 자, for each라는 이 메소드가 있어요.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. 자, 스트림이라는 게 존재하고요. 여기에 for each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스트림이라는 메소드를 넣어 놨는데요. 간단하게 이 for each라는 구문, 이 메소드가 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순회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. 이 부분은 제가 이 스트림 설명드리면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. 저희가 포커스를 보고자 하는 것은 이 for each 함수의 이 메소드의 파라미터로 보내고자 하는 람다 함수입니다. 자,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면 자, 앞서 제가 이 교재를 보면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앞에 소괄호가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중괄호가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특정 코드를 작성을 하죠. 자,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파라미터, 오른쪽에는 실행문이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, 여기에는 저희가 지금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순회하려고 하는데 이 람다 함수,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람다 표현식에서 이 실행문에 어떤 데이터를 보내고자 한다라면 그 데이터를 요 앞에 파라미터로 보내는 거예요. 그럼 여기에 스트링에 str, 스트링 타입의 str이 올 거고요.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출력을 해줄 거예요. 그러면 system.out.println 그리고 출력해 주는 건 str을 출력해 주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보시면 자, 여기서 참고로 이 코드가 한 줄로 작성이 되면 이 중괄호 실행문은 생략도 가능해요. 그리고 이렇게 생략을 하게 되면 이 중괄호가 생략됐을 때에는 안에 실행문에 대해서 세미콜론을 빼주셔야 하고요.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코드가 바로 람다 표현식이에요.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파라미터가 있고요. 오른쪽에 실행할 실행 구문이 있습니다. 자, 포이치는 이 앞서 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이 포이치라는 메소드에 대해서는 이후에 설명드린다라고 했고요. 자, 그러면 이와 같은 코드가 작성이 되면 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이 for 메소드에서 이렇게 람다식에 하나씩 데이터들을 보내줄 거예요. 그럼 그걸 찍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 우선 결과를 보면 결과는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. 앞서
포문과 똑같은 결과를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.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이 코드가 훨씬 익숙하실 거예요. 그리고 스트림이 뭐야? foeach가 뭐야? 그리고 이 람다 표현식은 너무 어색한데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부분이 익숙해지셔야 돼요. 이 부분이 익숙해지셔야 되고, 이 코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, 자, 우리가 지금 이 람다 표현식에서 파라미터가 하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파라미터, 즉 파라미터로 오는 str의 타입은 스트링이잖아요. 그런데 이 람다 표현식에서는 자, 여기로 오는 값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이 요소들일 거기 때문에 스트링 타입이라는 게 추론이 가능해져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생략 가능합니다. 이렇게. 즉 파라미터의 타입이 이 예측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따로 타입을 지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 스트링 str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이렇게 타입을 정해 주실 때는 소괄호로 묶어 주셔야 되고요. 지금은 람다 표현식의 파라미터 전달인자에 대한 내용입니다. 화살표 왼쪽에 있는. 자,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타입을 적지 않습니다. 또 그리고 화살표 왼쪽에 이 파라미터에 이 소괄호를 치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. 그건 뭐냐면 파라미터가 하나가 아닐 경우, 자,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소괄호를 적어주기도 합니다. 근데 지금 현재에는 이 두 가지의 파라미터를 보내는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, 이렇게 작성을 하면 돼요. 자, 두 번째 버전입니다. 저희가 구분을 위해서 두 가지로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도 작성할 수 있고요. 자, 첫 번째 이렇게도 작성을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파라미터에 대한 타입이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중괄호도 이 실행문이 하나라면 생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일반적으로 생략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. 다음으로 자, 이후에 보실 내용인데 동일한 코드로 제가 작성을 해보면, 자, 이 람다 표현식을 어떻게까지 쓸 수 있냐면, 자, 이렇게도 작성할 수 있어요. 이렇게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. 이것도 람다 표현식이에요. 결과를 보면 이 세 가지 모두 동일한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이 함수 레퍼런스라고 하는데요. 이 부분을 함수 레퍼런스를 설명드리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우리가 배우는 이 람다 표현식은 동일한 조건에 대해서도 이렇게도 작성할 수 있고요. 이렇게도 작성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도 작성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가장 우리가 가독하기가 편하고 이 사용하기 편한 방법은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이긴 합니다. 두 번째 방법이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작성하는 걸 조금 더 추천하는 상황들도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메소드의 이 함수의 레퍼런스를 설명드리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앞으로 이제 람다 표현식을 좀 더 자세히 볼 텐데,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람다 표현식을 어떻게 쓰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. 다음 시간에 이 람다 표현식을 담을 수 있는 이 함수형 인터페이스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